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금 일부 펀드의 손절매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네. 주가가 어제처럼 이렇게 급락을 하면 우리가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공포지수가 있습니다. 빅스 지수. 그러면 어제처럼 그렇게 블랙먼데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급락을 했다 하면 빅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해야 되는데. 급등을 해가지고 뭐 거의 한 40에 가까이 막 급등을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빅스가 30.96인가 뭐 그래요. 30.9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빅스 변동성이 엄청나게 낮아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주가 빠졌을 때 빅스가 오히려 빠졌어요. 이제 그걸 하나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자 지난주에도 급락했을 때 애플이 한 7% 빠진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들이 7, 8%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미국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손절매가 나왔다, 투매가 나왔다 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가기 위한 손절매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물론 그 시작이 하루에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여전히 이어지면서 가는데,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결국은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 이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바닥이 잡혀지면 그 진바닥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큰 폭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아주 큰 헤지 펀드가 있으면 미국 쪽에서 그쪽이 이제 주로 이제 성장주 중심의 테크 중심의 헤지 펀드인데 얘네들이 손절매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펀드 쪽에서 청산이 나왔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빅스 변동성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요? 오히려 주가가 급락하는데 빅스가 빠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면 빅스라는 변동성 지표는 주식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옵션으로 변동성을 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빅스가 치솟아요. 옵션 포지션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식을 다 팔았어요. 펀드 내에 기관 투자자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주식을 안 갖고 있어. 그러면 해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옵션에다가 내가 해지 변동성과 관련된 포지션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빅스가 더 빠지거나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기관 투자자들도 이미 손절을 많이 하고 주식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주식을 많이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현금 비중이 6.1%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2001년도인가 이후로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현금 비중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도. 근데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지금 대기 매수로 갖고 있는 펀드에 갖고 있는 현금이 대기 매수를 하려고 있는 현금이 1조 달러로 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급락이 나고 투매가 나오면 기관들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소위 말하는 미국 시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캡슐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캡슐레이션이 뭐냐면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에 항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는 초기 단계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바닥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투매가 나오면서 바닥이 잡혀지면 진바닥에서 굉장히 하반기에 주가가 좋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한국에서 똑같이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시그널이 뭐가 나왔냐면 워렌 버핏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물론 이제 그게 테크주는 아니고 뭐죠? 에너지주라든지 그다음에 애플 관련된 주식들을 사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애플이 급락했지만 애플이 오더컷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애플이 또다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총 1위인 애플이 그렇게 나오면 3, 4%, 5%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또 S&P 500은 또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중 바닥을 보여줘야 진바닥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상승을 간다. 그건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급락세가 뭐 향후에 한두 번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치면 코스피 기준 코스피 기준 2,550은 오늘까지 치면 3번을 지켰습니다. 최근에 급락 장세. 미국장이 급락했는데 코스피 2,550은 3번을 지켰고, 오늘은 2,550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50에 대한 코스피는 상당히 단단해요. 근데 물론 한번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무너지더라도 2,500에 대한 지지라인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혹시 2,550을 가거나 2,550이 한 번 더 무너져서 2,500 정도까지 추가해야 한다 하면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이거는 장기로 봤을 때요. 여기서 뭐 2,500 가가지고 레버리지를 풀로 일으켜서 뭐
지른다 이건 안 되고요. 현금을 가지고 조금 길게 봤을 때 우량주 정도 사놓으면 이거는 수익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맞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강하게 일으키지 말자는 거고, 두 번째 빠지면 사자. 근데 이런 원칙은 있습니다. 첫 번째 투매로 가면서 이제 주가를 내가 사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분할 매수 들어가면 어떤 쪽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 방어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배당주 중심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배당은, 그러니까 떨어질 때, 급락할 때 처음에 분할 매수 들어갈 때는 배당 관련주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점점 떨어지면 이 성장주의 비중을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진짜 공격적으로 하겠다 하시면 진바닥에 생각하시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사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빠질 때는 급락 사태가 나올 때는 분할 매수 들어가되 첫 번째 매수는 배당 관련된 방어주로 먼저 들어가시고, 뭐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도 괜찮습니다. 에너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필수 소비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방어주가 되면서 배당도 많이 주는 이런 것도 사시고요. 그러면서 더 많이 떨어지면 그죠? 2차 전지 같은 뭐 성장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성장이 나오는 이 섹터를 가시는 게 좋죠. 더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분할로 좀 시기적으로 나눠가면서 전략을 잡으시고 가는 거고요. 근데 마침 오늘 같은 경우에 마침 2차 전지가 아주 급등을 해줬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충분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내일인가 모레인가 오시죠. 내일 오죠. 오게 되면 모레 정상회담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현대차도 약 21조 원의 현대기아의 전기차 전략 뭐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조지아주나 미국 쪽에 이제 공장 건설이 나올 겁니다. 셀 업체는 호재고, 셀이 호재면 물량이 늘어나니까 소재 업체 호재죠.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뭐 후성 같은 종목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급등했습니다. 뭐 후성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이 이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10조. 후성이 2조 원대. 그러니까 너무 싸다. 이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가는 거고요. LNF는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테슬라 수혜주입니다. 너무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7조 원 이상의 지금 LG 수주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불을 붙여버렸고, 일진 머티리얼즈 너무너무 좋다. 동박 관련해서 유럽 쪽에 나가는 뉴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캐파 계속 나가는 거고, 유럽 쪽에 공장 만든다는 게 내가 어떤 기대감만 갖고 공장을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캐파를 공장을 유럽 쪽에 수백억, 천억 들인다는 거는 캐파를 갖다가 어느 정도 메이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량에 대한 메이드를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매출이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그림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되는 그림이 나오고 매출 볼륨업이 뭐 50%, 100%씩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주가들이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후성, 그 다음에 LNF 이런 것들이 가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최근에 나노 신소재, 왜냐하면 실리콘 응급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런 것들 돌아가고, 동화기업 이런 쪽도 유럽 쪽에 진출 관련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 단위 EPS가 안 나오고 하향 조정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2차 전지는 뭐죠? 계속 증설, 그 다음에 매출이나 이익단 볼륨업, 증설 볼륨업, 증설 볼륨업. 물론 중간에 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금 흐름의 상에서 문제가 없는 종목들은 증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호재로 작용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2차 전지가 이제 주도주로 이제 오늘 나선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나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반도체 관련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이제 장비주들이겠죠. 장비 소재주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최근에 약간 돌아서는 부분들이 뭐 다르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소비재 관련주에도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